충격! 통일부가 로비한 좌파 명단이 지금 쏟아졌다. 지금도 계속 언론이 취재를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영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자, 뉴스토마토, 언론 취재, 지금 일단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여드리는데, 언론 취재를 통해서 명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뉴스토마토는 좌파 매체죠. 좌파 성향이 아주 강한 매체인데, 단독 해가지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고인은 정동영, 전재수, 임종성, 나경원, 김규환. 자, 이 출처가 특검입니다. 민중기 특검에서 취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경원, 김규환, 국민의힘 현직 나경원, 전직 김규환 의원을 일종의 끼워 넣었다고 볼 수가 있죠. 끼워 넣고 그런데 저 민주당 쪽 3명 중에서 정동영, 전재수는 현직 장관입니다. 정동영은 통일부 장관, 이재명의 멘토. 전재수는 문재인 쪽 사람이었지만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을 이재명이 시켰죠. 그리고 부산시장에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임종성은 전 의원이지만 이 7인의 멤버입니다. 7인의. 친명 7인의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이 세 사람들의 이제 나경원, 김교환 두 사람을 끼워 넣었는데 이게 어떤 혐의 같은 것이나 의혹이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세 사람이 이 뉴스토마토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 통일교 2인자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 진술 과정에서 언급한 금품 수수 의혹 고인, 일단은 의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용호 전 본부장이 이 김건희 특검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거 다 좌파는 전부 다 막아놨던 거죠. 그런데 그 오인은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 전재수 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인 걸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합니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근데 이게 특검에게서 흘러나온 거죠. 특검은 지난 8월에 윤용호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전 현직 의원과 미래통합당 출신 전직 의원 등에게 수천만 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 5명은 윤용호가 자필로 진술서를 쓸 때 언급한 사람들인데 일단 의혹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 중에서 정동영, 전재수, 임종성 현직 장관이 이재명 정권 장관이 2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김기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 있는데 오늘 언론을 통해서 정동영은 이재명의 멘토고 이재명이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 정동영 대선 후보 그때 이명박 후보하고 대결했을 때 그때 부대변인이 들어갔죠. 그래서 2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인물을 다시 통일부 장관을 시켰는데 그 정동영이 이 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동영은 오늘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어디서 마주쳤는데 내 인격을 믿어라. 내 인격을 믿어라. 그리고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 내일 입장문을 내겠다. 내 인격을 믿어라. 그 본인이 안 받았으면 오늘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일 내 입장문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입장문을 내겠다. 안 받았다고는 지금 안 합니다. 왜 내일이라고 할까요? 또 뭔가 거리를 지금 찾아내야 되니까 내일 하겠다. 그리고 전재수 장관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계속 사실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뚜렷한 해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종성은 아예 해명하기를 포기했는지 언론과 접촉이 안 된다고 하고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통일교에서 만난 사람들을 적는 그 명단에 적혔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통일교를 만난 사람들 명단에 적혀질 수는 있지만은
금품 수수는 사실 무근이다.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김규환 그 전 의원은 언론에 윤용호 참 이상한 사람이다. 어제 통화를 한 적은 없고 그 전에 통일교 가서 행사에 축사를 한번 했는데 그 후로는 윤용호를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규환 전 의원은 이 대우중공업 명장 출신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강연도 많이 나가고 했던, 저도 이제 그 섭외를 해서 강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 통일교 관련해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은 있지만 전혀 윤용호를 만난 적은 없다. 따로 이렇게 또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뉴스토마토가 좌파 매체이기 때문에 일종의 두 사람을 이제 끼워 넣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특검팀에서 이렇게 흘려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저 세 사람은 계속 이름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뭐 A 장관, 뭐 그 이재명의 멘토 출신, 뭐 장관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이재명의 핵심 척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저 이름이 다 나온 거죠. 정동영, 전재수, 임종성. 예, 지금 오늘의 정치투피 지금 하고 두 번째입니다. 통일교가 로비한 좌파 명단이 쏟아졌다는 내용인데 이것뿐이 아니고 저것이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한 것이고 이재명의 핵심 접근 정진상 이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이 2022년 1월 25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당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축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건은 2022년이니까 문재인 정권이 여건이죠. 여건은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 했어. 다 이제 그 섭외를 했다는 거죠.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쪽은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가고 그쪽은 공식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하상 면담이나 그거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정진상하고도 계속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진상 이름도 지금 실명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정진상은 오늘 그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서 이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진상은 그때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사와 접촉도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고 지금 그 녹취록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진상 쪽은 일단 접촉이 없었다. 그러니까 접촉을 시도하는 녹취록이 있는 거죠. 정진상은 그 결과가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접촉은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입장이고, 이종석 국정원장 이름도 나옵니다. 이종석은 그때 이재명 대선 캠프의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 이런 걸 맡고 있는 이종석인데, 이종석은 윤용호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이 통일교 핵심 인사와의 통화에서 바로 이현영 씨겠죠. 통화에서 어프로치 접근한 인사들을 거론을 하면서 이종석 이름도 같이 거론을 했습니다. 이종석도 내가 접촉을 했다.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 평화 번영위원장이었죠. 자, 이종석도 오늘 또 해명문을 냈습니다. 2022년 초 지인이 동행한 가운데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통일교 관계자와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 이후에는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그 보고서에도 보면은 윤용호 전 본부장하고 이종석 국정원장이 접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용호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씨가 정원주 전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재명 대표의 멘토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재명의 멘토, 대북 정책 멘토를 이야기하겠죠.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연결을 다 시켜놨다는 이야기죠. 이종석을 왜 장관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노무현 통일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고,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날 재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 평화서밋 행사 전에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을 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 만났다. 한학자 총재와 만나서 경배를 하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4명,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4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름이 나온 게 이종석 장관, 이종석 국정원 장관, 장관급,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름까지 다 나왔죠. 그리고 한 명의 장관급을 임종석을 이야기하는지 7인의 핵심 멤버니까 어쨌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돈과는 무관하게 통일교가 계속 접촉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통일교가 이재명 정권 사람들, 지금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장관급 4명과도 이렇게 접촉을 다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속속 밝혀졌고, 좌파 매체인 한겨레가 전체 민주당 쪽 그 좌파 쪽 15명이 연루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윤영호 전 통일부 넘버 2가 명단을 까려고 했는데 안 깠죠. 안 깐 상황이 지금 이재명이 계속 일종의 뭐 급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명단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혼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착 형태, 민주당 정치인들과 통일교의 유착 형태가 보면은 그 한 6가지로 유착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쭉 한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죠. 일단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고 돈도 4천만 원 받았다, 몇천만 원 받았다, 이런 게 하나 있고,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명단이. 전재수, 그 다음에 그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경배를 한 2사람이 있다. 그래서 돈뭉치 수천만 원을 직접 받았다는 것도 있고, 쪼개기 후원금 수법도 등장합니다. 좌파 정치인들에게 한도, 정치인 후원 한도를 포함을 해서 쪼개기 후원금을 줘서 이 사람들의 최소 4명, 전부 다 이제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죠. 최소 4명,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쪼개기 후원금도 있었다.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 좌파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 하면은 출판 기념회에 대량으로 책을 구매를 했다. 전통적인 방법이죠. 여기에 10여 명, 10명 이상 좌파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 자, 그리고 통일교 행사에 가서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보통 100만 원 정도 주는데 이 500만 원씩 여러 번 준 사람도 있다. 이재명의 핵심 측근. 자, 이런 보도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당직을 준 사람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장까지 주는 이 사람은 잠시 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수사를 하면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한겨레가 계속 단독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15명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가 됐다는 보도를 한겨레가 내보냈고, 한겨레가 오늘도 계속 단독 보도를 내보내는데, 이게 또 좌파 진영 안에서 뭔가 파워게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다른 예를 들면은 일단은 추측입니다만은 전재수를 이재명이 부산시장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죠. 원래 친문 쪽의 사람인데, 문재인 사람인데, 장관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주고 부산시장으로 내서 부산을 탈환을 하려고 아주 그건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러면 반발하는 쪽이 나오는 겁니다. 좌파 진영 안에서도. 친명 쪽에서 이거 뭐야? 왜 부산시장을 저 친문 쪽의 사람을 미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거기서 어떤 이너스클의 파워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전에 이재명 정권 출범한 초기에 좌파 매체에서
그때 초대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리를 막 보도를 했죠. 그래서 민정수석이 교체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를 막 쏟아내는 것이 민주당 안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전재수에게 돈을 주는데 3천만 원하고 명품 시계 2개를 주는데 처음에는 안 받더라. 전재수가 안 받더라. 그래서 윤영호가 전재수에게 아니 이거는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 복돈. 그러니까 이게 종교단체에 주는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 그거 하니까는 그러니까 받더라는 겁니다. 시계 2개하고.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죠. 윤영호가 처음에 주는데 저거 안 받는다고 해서 이것은 이 총재님이 주시는 복돈이야. 이러니까 이제 받았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게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냥 단순히 그냥 전재수가 나는 돈 안 받았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구체적인 정황을 지금 설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재수는 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그 민주당 소식 전직 재선 의원이나 이쪽에는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했는데, 그러니까는 뭐 잘 봐달라고, 앞으로 잘 봐달라고 양쪽에 다 돈을 막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재수에게는 청탁 목적이 있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전재수와 관련해서는 이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안 하고 끌다가 지금 이제 경찰 특수본에 넘긴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정치자금법이면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근데 그 7년이 이번 달 말 되면은 완성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민중기 특검이 질질 끌다가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면은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게 그 처벌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전재수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사건으로 특검이 기록해서 편철을 해놨다. 이건 뇌물 공여 사건이다. 그래서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뇌물이냐 하면은 그 4천만 원, 어떤 때는 3천만 원인데 지금 4천만 원하고 까르띠에 불가리 명품시계 2점을 그 전재수에게 줬는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에게 줬는데 그때 이거 대가가 있었다. 뭐냐? 청탁 현안이 한일 해저터널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부터 통일교의 수건사업 중에 하나가 이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를 잇는 철도 전용 한일 해저터널 구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문선명 교주 시절부터 통일교의 대표적인 수건사업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재단까지 설립해서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공을 들어왔는데 이게 번번이 막혔는데, 터널의 시작점이 검토된 게 부산 지역구인 전재수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4천만 원하고 불가리, 까르테 명품을 줬다. 처음에 안 받으려고 해서 아니야 이거는 이 복돈이야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올리는 특별 보고에도 전재수 의원이 부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서 여러 현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가 됐다. 이거 우리 편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이제 교주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게 오늘 계속 이야기된 게 민중기 특검이 미적미적하다가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거는 정치자금법일 때 이야기고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겨레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윤영호가 자기 그 통일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개의 라인을 지금 관리를 하는데, 하나는 문재인 라인, 하나는 이재명 라인을 따로따로 관리를 한다.
그런 이제 녹취까지도 다 있죠. 그리고 윤영호가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거 보면은,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 닦아놨다. 뭐 이런 표현도 지금 나옵니다. 이것도 한겨레가 보도를 한 건데, 그때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이재명 후보 쪽 캠프와 접촉 경위 등을 그때 그 통일교 또 다른 간부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윤영호는 여건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직접 밑에 신복을 통해서 신복이 암흑의 실장도 계시고 또 다른 실장이나 국회의원 중에 다 있다. 그 문재인의 신복.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 봤다. 그래서 뭐 해서 한 2, 3년 동안 내가 문재인 라인은 다 닦아놨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런 닦는데 그냥 맨입으로 닦을까요? 인맥을 터는데 정권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수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까? 이 의문이 지금 남죠. 경찰이 오늘 뭐 전담 수사팀을 꾸린다고 하지만 이거는 계속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로 또 넘긴다고 하는데 공수처에 같이 또 흐지부지 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계속 특검도 요구를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가,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심지어 뭐, 정치와 그, 종교 분리를, 뭐, 이게 헌법 문제다고 하면서 뭐, 그냥 몰아붙였죠. 통일교를 해산을 시켜야 된다고 막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목적이 보니까, 입막음이었다는 것이 거의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권 자체, 이 존리까지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이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한 35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종교 문제는 이게 간단한 거 아니다. 종교 문제. 특히 이 종교 문제에서 이 대선 때 한쪽에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그렇고 뭐 다른 옛날에 그 기업들에서 과거에 기업에서도 대선 자금 막 주고 할 때 양쪽이 다 하죠. 양쪽이 다 하는데 이 당선 가능성이 큰 쪽에 더 막 그 돈을 몰아넣는 과거에 그런 거를 있었다는 거죠. 대선 자금 같은 거. 그러니 처음에 이 국민의힘과 유착이 됐다. 뭐 이렇게 나서 권총동 구속하고 했지만은 이게 더 큰 게 민주당 좌파 정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